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저는 요즘 해가 정말 많이 길어진 걸 체감하거든요. 이게 하루가 길어지는 기분이라서 좀 뭔가 기분이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 녹화 시간이 조금 이르잖아요. 그렇죠. 많이. 그래서 출근할 때 사실 이 봄이 오기 전에는 되게 깜깜할 때 제가 출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훤하게 출근을 할 수 있어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좀 덜 무서우니까. 덜 무섭고 또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하여튼. 네. 네. 이렇게 하루가 길어지는 만큼 영상실록 오늘은 본방사수 또 복습할 시간이 많이 늘어나겠어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도 어김없이 시간 순삭 과거 여행 보내드리겠습니다. 빨리 가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과거 속 오늘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왕실과 국가의 주요 행사를 문자와 그림으로 기록한 책 의궤. 후손들이 행사를 치를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차례와 방법 등을 자세히 남겨놓은 책인데요. 2011년 5월 27일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던 297권의 외교장곽 의궤가 145년 만에 우리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외교장각 도서는 조선왕실의 중요 행사를 그 글과 그림으로 남긴 아주 소중한 기록 문화 유산의 꽃으로도 꼽히고 있죠. 아니 근데 어떻게 145년 만에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이게 사연이 있어요. 어떤 사연이요? 외교장각 도서는 1866년 병인 양요 때 프랑스군에 약탈됐는데요. 그런데 1975년 국립도서관 사서로 일하던 박병선 씨가 베르사유 별관 파손 창고에서 처음 발견해 그 존재가 세상에 다시 알려졌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람만이 중요한 자료지 외국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너무 소중한 문화유산인데 이게 막 모셔놔도 모자랄 망정에 창고에 있었다뇨. 그러니까요. 약탈됐으니까. 그러니까요. 박병선 박사님이 1975년에 이걸 발견했을 때 우리나라 정부에 반환 요청을 그 프랑스에 해라 이렇게 알렸는데 당시에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박병선 씨는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했지만 그 후로도 개인 자격으로 도서관을 드나들며 외교장곽 의궤의 내용을 정리했는데요. 그리고 2011년 외교장곽 의궤 297권을 약탈당한 지 145년 만에 대여 형태로 돌려받게 됐습니다. 불러서 보면 법대로 있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있기도 하지만 여튼 간에 대여라는 말을 빼야 한다고. 이 박병선 박사님은 그야말로 문화 독립운동가라고도 부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엔 2007년으로 가보겠습니다. John Doyon from Secret Sunshine. 2007년 5월 27일 세계 3대 영화제 가운데 하나인 칸 영화제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전도연 씨가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저를 배우로서 인정해주고 좋은 상들 많이 주셨지만 좀 더 제 배우로서도 그렇고 제 인생에 굉장히 큰 의미가 될 것 같고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당시에 이 수상이 되게 놀라운 소식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맞아요. 당시에 칸 영화제 수상 경력이 많지 않았던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엄청난 쾌거였거든요. 맞아요. 임권택 감독의 춘향전 그리고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 같은 그 작품상은 있었는데 이런 배우상은 없었거든요. 이청준의 단편소설 벌레 이야기를 원작으로 한 영화 밀양은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마저 살해돼 혼자 남은 여인의 아픔을 그렸는데요. 이 작품에서 전도연은 세밀한 연기로 감정선을 이어가며 극한의 슬픔을 표현해 현지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 이창동 감독님의 영화죠? 그렇죠. 원작이 사실 따로 있는데 영화에서는 그 이창동 감독님이 새롭게 쓴 부분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요? 영화 접속 등으로 흥행배우로 인정받은 전도연은 칸 영화제 수상 이후 국민 배우로서의 입지를 굳혔는데요. 이후 전도연은 대한민국 배우 최초로 칸 영화제 심사위원까지 맡아 한국 영화계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1840년으로 가볼까요? 1840년 5월 27일 일명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 니콜로 파가니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파가니니는 19세기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로 불리며 바이올린, 비올라, 클래식 기타 연주자이자 작곡가, 지휘자로 활동했는데요. 또 그는 음악의 낭만주의 시대를 연 선구자로 비르투오소의 시대를 연 최초의 연주가였습니다. 비르투오소요? 비르투오소가 뭐죠? 아니 이게 무슨 네. 뜻이냐면 네. 이탈리아어로는 그 사실 덕이 있다라는 뜻이라고 오. 하는데 음악계에서는 거장을 부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파가니니는 1799년 17세의 나이에 이미 북이탈리아 지방에서 바이올린의 거장으로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고 연주회와 교습으로 젊은 나이에 명성과 부를 거머쥐었는데요. 그러나 너무 빠른 성공에 도취된 파가니니는 방탕한 생활과 도박에 빠져들어 결국 건강을 해치고 거액의 빚을 지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이 아끼던 명품 바이올린 과르네리까지 팔아야 했는데요. 사실 음악가에게는 악기는 거의 생명과도 비슷한 그런 수준의 중요한 물건인데 그걸 팔았네요. 그렇죠. 파가니니가 판 그 과르네리라는 그 악기가 이게 소리가 굉장히 커서 별명이 대포였대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파가니니가 사실 연주가 굉장히 아름답지만 음량이 작다라는 좀 단점이 있었는데 이 악기가 그걸 이제 보완을 해줬던 네, 그런 존재였던 거죠. 없어서는 안 되는 악기였는데 그걸 팔았다. 네. 아, 참. 그러나 건강을 회복한 뒤 다닌 해외 순회 공연은 그에게 큰 명성을 다시 가져다 주었고 상식을 뛰어넘는 화려한 연주 기교로 사람들 사이에서 악마와 계약했다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를 악기 하나로 호령하던 파가니니는 1840년 인후 결핵으로 남프랑스 니스에서 57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사실 그 음악을 아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파가니니가 영향력이 여전히 굉장히 크잖아요. 이제 특히나 그 바이올린을 배워보신 분들은 이제 공감을 하실 텐데 그 파가니니 곡 중에 24개의 카프리스라는 그 곡이 있다고 해요. 그 전까지는 좀 난이도가 괜찮은데 괜찮은데? 이거 배울 때부터 포기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 난이도가 갑자기 이렇게 수직상승하나 보네요. 그렇죠. 그리고 5월 27일에 또 다른 사건들을 살펴보면요. 1964년에는 인도의 초대 총리 자와할랄 네루가 74살을 이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루는 아시아 여러 국가의 연대를 강화하고 미국과 소련 어느 진영에도 가담하지 않는 비동맹주의를 외교 정책으로 삼아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인물이죠. 맞아요. 또 간디가 인도인들의 독립에 대한 꿈을 상징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네루는 그 이상을 현실화한 실천가였잖아요. 그렇죠. 또 1966년에는 일본으로부터 한국 문화재 1320여 점을 되돌려받았습니다. 이게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그 수탈당했던 그 문화재들인 거예요? 그렇죠. 1905년 을사조약 이후로 일본이 우리나라로부터 강탈했던 문화재들인데요.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금제 목걸이와 귀걸이, 그런 이제 국보급 문화재 16점, 또 고려 자기 97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이게 그 사유재산이라는 명목으로 네. 우리나라가 그 반환받지 못한 문화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빨리 돌려받아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요. 자,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